네.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풀어보셨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풀면서 여러분이 푸는 거하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30회 FAT 1급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론평가 문제를 봤는데 이론평가 문제는 30회가 그 전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실무수행은 좀 수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식회사 예지미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고쳐주면 되는 것이죠. 거래 시작일은 2019년 3월 20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메일 주소하고 바뀐 내용을 찾아서 고쳐주면 되겠죠. 예지미 왜 없을까요? 주식회사 예지미 아니던가요? 거래처 등록이요. 네, 거래처 등록에 와서. 그러니까 등록을 해라는 얘기인데. 아, 신규 등록인가요? 네, 수정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신규 등록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맨 밑에다가 5200번으로 네, 주식회사 예지미 사업자 등록번호를 110 81 062 37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표자 전체로 하신 다음에 여기 대표자명 입력해 주시고 업태와 종목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우편번호 여기 검색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 검색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챙긴 게 뭐래요? 거래 시작 날짜가 있었죠? 그래서 거래 시작일은 2019년 3월 20일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고치고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앞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 입력하는 거 넘어가고요. 또 추가사항에서 거기 평가 문제에 있는 전자 메일 주소도 챙겨서 꼭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EZI 빌36524.com은 여기서 목록 단추 눌러서 찾아서 입력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3점을 주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 여러분 그동안 또 많이 해봤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가 제로가 되게 고치면 돼요. 항상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수정은 차익이 제로가 되면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걸 보고서 여러분이 고쳤을 텐데 생각나나요? 뭐를 고쳤는지? 기억 안 나죠? 자, 저는 이렇게 고칩니다. 먼저 유동자산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확인했더니 우리 시험지에는 4129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자산에서 벌써 약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현금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상품까지죠. 이 안에서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77300 맞았고 단기
매매증권이 많이 틀린 거 아닌가요? 단기 매매증권이 8천만 원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유동자산 맞았어요. 413900.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 자산 전체는 맞았느냐? 자산 총계 488490. 예, 그런 거 보니까 한 100만 원이 비유동자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운반구부터 봅니다. 예. 차량 운반구가 28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1750 맞았고, 비품이 2000,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500,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통째로 빠져, 저 밑에 있네. 5000. 임차보증금이 5000 그대로 맞았고. 그러면은 자산이 왜 틀리지? 48. 네? 자산이 뭐가? 미지급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데요. 자산이 지금 틀렸거든요. 489400이 아닌데 자산 총계가 지금 자산에서 차이가 먼저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비유동 자산이 75500 맞는데 유동자산 413. 유동자산이 아직 틀렸네. 412990이네. 412990.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유동자산이 어디서 좀 틀려 있어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중단금 91만 원을 누락시켰군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109번으로 해서 91만 원 입력해야 되죠. 왜 109번을 입력해야 되는지 아시죠?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손 중단금은 그 다음 코드 109번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488490 예, 맞았습니다. 자산은 맞았고 아까 부채에서 미지급금이 틀린 것이 보였다. 네, 820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맞췄습니다. 차액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전기분 재무상태표 어제 고치면서 문제되는 것 또 있었나요? 잘 해결되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받을 어음에 대한 초기 2월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하나 나왔네요. 어음 한 장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을 어음 여기 110번 2천만원짜리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 안 알려줬죠? 아름다운을 더블 클릭해서 찾으면 됩니다. 아름다운. 자, 만기 일자는 20190210. 어음 번호도 자릿수 정확하게 자릿수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금액 2천만원. 발행인은 그 거래처가 발행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을 찾아주면 되고요. 발행일자는 그 어음에 나와 있습니다. 2018-1110. 거래일자는 그 위에 참고란에 발행일자와 거래일자가 같다 이겠죠.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죠. 지급기관은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국민은행 확인. 지점은 그 아래 칸에다가 서대문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요 밑에 차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점 문제 다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전표일을 입력하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우체국 택배 문제입니다. 자, 우체국 택배 영수증이 있고요. 밑에 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택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수령한 영수증이다.
택배비는 착불로 당사가 부담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판매용 화장품이니까 이게 뭐예요? 상품이란 얘기잖아.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 택배비가 뭐냐면 운반비예요, 말하자면. 예, 운반비인데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에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면 틀립니다. 운반비는 판매관리비,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운반비입니다. 자, 따라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우리가 일반 전표에 차변에 요 15,000원 상품이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써도 되겠군요. 예, 현금으로 하시든지 대체 전표로 해서. 자, 일반 전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택배 영수증의 날짜를 봐야 되겠죠. 배송일밖에 날짜가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 8월 1일 분계로 해야 됩니다. 자, 8월 1일 날 출금 전표 차변은 상품. 네,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요거 아주 틀릴 사람 많을 거예요. 요 부분도 이게 자칫하면은 택배 비용 해가지고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상품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냥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는 자동차 보험 증권 보험 기간이 8월 3일부터 내년 8월 2일까지이네요. 자, 납입한 보험료 89만 원이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89만 원이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어허, 자산으로 처리하라. 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계정 과목을 그렇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차기 것이 8개월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계약일이 언제냐? 예, 계약일이 여기 나와 있죠. 8월 3일. 그래서 8월 3일 날 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자, 8월 3일 날 차변의 자산 증가 선급 비용, 차변의 자산 증가 선급 비용. 자, 요거는 거래처가 말이죠. 거래처가 거기 보험회사 이름이 나와 있으면 보험회사 이름이 없네요. 예, 다보. 예, 한번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는가 볼까요? 예, 있네요. 예, 선급 비용 거래처 등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89만 원. 거래처가 없을 때는 그냥 결산 분개할 때는 대개 거래처가 명시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험 증권이 있을 때는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대비원은 103번 보통 예금에서 인출이 됐으니까 보통 예금은 국민은행 거다. 국민은행 89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평소에는 자산 처리해라 이런 지시가 보통 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는 분계 지시가 나왔어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 약간 까다로워요 문제가. 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입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그리고 위에는 전자음이 있고요. 550만 원이, 밑에는 15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미인나라의 8월 3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외상매입금을 갚아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갖다 놓는다. 네. 그리고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여기서 지급했으니까.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550만 원이 부채 증가가 대변에 가겠네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어음을 등록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왜 어음을 등록하라는 말이 나오느냐? 어제 이제 문제 풀면서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어음 등록을 언제 하느냐? 바로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서 이 어음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자금 등록하기 전에, 자금 관리하기 전에 어음 등록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그러면은 지급어음을 발행할 때 언제나 어음 등록을 하는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어음 등록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미 어음 등록을 백데이터로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바로 그냥 전표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자금 관리하기 전에 어음 등록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등록 내역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수령일은 언제, 금융기관은 어디, 매수는 한매, 이걸 정확히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여기 어음 등록 단추를 위에서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서 날짜를 수령일부터 차분하게 잘 입력하셔야 돼. 2019 0806 어음 종류는 거기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음 종류를 여기 4번 전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거기 어음에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아까 그 밑에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이라고 평가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어음 번호는 전자어음이니까 뒷칸에다가 숫자로만 되어 있겠죠. 그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매수는 한매니까 1 하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등록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는데 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를 이제 확인하고 8월 6일 날짜로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미인나라,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얼마냐? 550하고 150을 더해야 되죠? 700인가요? 네. 대변에 지급어음 미인나라 꼭 거래처 넣어야 되죠? 550. 대변에 보통예금, 여기서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1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게 거기 평가 문제에서 보시면 자금 관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음 관련 문제는 꼭 자금 관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나서 F3을 눌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밑에 지급어음 관리 발행하고 커서는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등록했던 어음 번호가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발행의 경우는 엔터를 쳐서 발행일로 넘어가면 발행일은 대개 이 전표 입력 날짜와 발행일은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만기일로 커서가 갔지요. 이거 꼭 고쳐 입력해야 되죠. 어음을 보시면 2019년 11월 06일이죠.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어음 관리, 지급어음 발행에 대한 어음 자금 관리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급어음 대장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수를 1점 안 줬네요. 3점짜리였네요. 보통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4점 주는데.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3점 주겠다.
예, 아이고, 3점짜리네요. 자, 보통예금의 찾으신 금액. 그럼 보통예금이 대변이다. 예, 이런 것부터 정확히 해놓으시고,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 당월분 할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대변은 맞죠? 그러면 차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뭐 대표이사가 탔든 뭐 직원이 탔든 간에 업무용 승용차를 할부금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할부. 우리가 승용차를 할부로 할 때 보니까 한양 자동차네요.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했다. 그러면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한양 뭐 금융이라든가 무슨 캐피탈, 뭐 삼성 캐피탈 이런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를 했다. 그러면 차입금이에요. 네. 그런데 자동차 회사죠. 현대자동차, 한양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한 것은 우리가 할부할 때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아둔 겁니다. 그러면 할부금을 이제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 차변에 와야 되죠. 거래처는 한양. 그래서 부채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자동차 할부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이 이거 할부금 이거 어떻게 개정과목 뭘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런 문제 많이 안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8월 8일 문제잖아요. 8월 8일 날 차변의 부채 감소 미지급금 한양 자동차 1375 플러스 대변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자산감소 1375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꼭 걸어야 되고요. 아마 여기서 개정과목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출장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네, 출장비에 가서 교통비, 숙박비, 거래처 선물비는 좀 성격이 달라요. 식대, 우리가 출장을 가가지고 식사한 거, 숙박료, 그 다음에 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16만원, 24만원, 12만원을 더해봅니다. 자, 이게 40에다가 52만원. 네, 52만원은 여비교통비. 요 세 개 합친 거. 52만원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물비, 요 5만원은 접대비. 이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돼요. 이게 분류해야 됩니다. 자, 부산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 배은상 과장의 출장비 지출 내역서를 받고 추가 지출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요 7만원이 이게 추가 지출액 7만원 요게 현금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급금을 업무 가지급금을 50만원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8월 13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물론 8월 13일 일반전표를 조회하면은 이 배은상 과장 이름으로 거래처를 배은상으로 걸어가지고 차변에 가지급금 50만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회해 보는 게 정상이고요. 자, 우리는 뻔한 거니까 그냥 조회 없이 8월 16일 거 바로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6일 차변의 비용 발생 여비 교통비가 아까 800번대죠?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해서 52만원 아까 계산을 했었고, 또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가 813번이죠. 그게 5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자산감소죠. 직원 이름을 거래처로 해야 되니까 직원의 이름은 배은상, 그렇죠. 그래서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주었죠. 101번 현금 7만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출장을 돌아온 다음에 정산하는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가능하면 전표조회를 여기서 지시한 대로 8월 13일 거를 한번 보고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안 봐도 이건 뭐 안 봐도 뭐라 그러죠? 비디오라고 그러죠? 여기 가지급금 배은상 여기 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보지 않고 해도 이거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본 겁니다. 자, 다음에 6번째는 기타 일반거래 4점짜리네요. 자, 지역개발 채권 매입 확인증. 이것도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채권 매입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30회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 뭡니까? 꼭 한번 더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택배비 이거 상품 처리하는 거라든가 또 아까 보험료 자산 처리해라 이런 문제, 이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비교통비 이거 가지급금 정리하는데 이게 선물비가 들어있는 것도 이것도 좀 까다롭게 내려고 한 거예요. 보통 선물비 보통 빼고 이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대만 나열을 하는데 여기 선물비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접대비로 따로 분류해야 돼요. 이런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강제로 채권을 강매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채권을 샀네요. 30만 원 주고 지방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을 위한 채권을 샀다는 거죠. 자,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모닝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다. 이걸 알려줬죠.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러면 여러분이 단기 매매증권으로 26만 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3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거기 구입가액은 총 납부액은 30만 원이에요. 자, 30만 원짜리 채권이 현재 공정가치가 2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년 후에 요 30만 원짜리는 현재로 환산하면 26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26만 원이다. 우리가 이 유가증권의 취득금액은요. 이 취득금액은 공정가치를 취득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공정가치.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시장에서 샀다면 지금 이 채권을 시장에서 샀다면 26만 원에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가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26만 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30만 원을 주고 사야 되죠? 왜? 왜 30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네, 요건 3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할 때 30만 원이 채권. 근데 이 30만 원을 오늘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3년 후에 우리한테 가져오면 30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 3년 후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4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죠. 4만 원은 뭐예요? 이 모닝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권의 공정가치와 채권 구입가격 30만 원의 차이인 이 4만 원은 이 차량을 구입한 부대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차량 구입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처리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죠. 건물 같으면은 뭐 보증산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토지 같으면은 토지 평탄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비용들을 이 얘기하는 거죠. 또 취득세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자산의 취득 관련 비용이에요.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 가격에 포함시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계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날짜가 8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8월 20일에다가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208번에 4만원, 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107번에 26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나요?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101번 현금 30만원.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출금 전표로 한다면 두 줄로 출금 전표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전표 번호가 두 개가 나오겠죠? 출금 전표 차량 운반구, 출금 전표 단기 매매증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변 두 개, 대변 하나로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더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네. 자, 채권 구입 시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구입하는 채권의 구입 시 그 채권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그 공정가치와 지급한 금액의 차이, 그 차이는 그 자산의 취득 비용에 가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4만 원을 자산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30회의 일반 전표 문제는 지금 까다로운 게 한 두세 개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따로 또 복습이 꼭 필요한 그런 회차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자, 자연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번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4점짜리죠. 네, 상품 판매를 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8월 24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상이죠. 혼합분계해야 되겠네요. 복수거래로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라는 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기존에 앞에서 했던 기출문제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8월 24일 계약금을 여기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계약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4일 일반 전표를 조회해 봤더니 선수금 주식회사 프리티우먼에서 9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시험지에다가 95만 원 선수금을 메모해 두세요. 자, 이제 매입매출 전표를 가서 9월 3일입니다. 자, 과세매출이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서는 복수거래니까 영양 100개 8만원, 선크림 100개 15,000원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눌렀죠? 네, 합계 금액도 여러분 한번 살짝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게 좋고요. 네, 거래처명은 공급받는 자 프리 티우먼.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비워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발급해야 되니까. 분계는 3번 혼합분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반영됐고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반영됐고, 자 이제 차변에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259번을 95만원 처리하고 부채 감소죠.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108번 95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사항은 없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전체 메뉴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9월 3일 거를 조회해야 되죠. 이게 엔터를 치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밑에 발행 눌러주시면 점수 맞고요. 한 번 더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미전송을 체크하시고 나서 매출 조회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되고요. 발행 눌러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닫아주시고 다음 문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번 조회를 눌러서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뜨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4점짜리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3점짜리입니다. 개인에게 수분 크림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매출했다. 17번 카과 매출이라는 거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을 처리할 것. 네,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되는가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일시는 9월 5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5일 날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 카드사가 여기 나와 있죠. 신한카드 확인. 자, 수량 품명에다가 거기에 있는 수분 크림을 입력해 주시고,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 가액에다는 공급 대가 합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말이죠. 거기에 있는 이수연이라는 고객의 이름을 거래처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면 공백이 남게 되고요. 분계는 4번 카드 분계를 하면은 밑에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으로 거래처는 이수연이 아닌 신한카드에 대하여 거래처로 자동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부가세 매수금으로 처리됐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판매니까 상품 매출이죠. 네, 이대로 해서 이 문제는 분계가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운반용 화물차예요. 여러분, 화물차는 승용차하고 달라요. 화물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료 설명. 영업부에서 사용할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신규 취득자산을 등록하시오. 네, 여기 코드랑 나와 있어요. 이제 먼저 전표부터 입력하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 가는데 날짜가 9월 7일이군요. 7일 날짜. 매입이죠. 과세 매입이죠. 51번. 세금 계산서가 있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니까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그냥 화물차 해도 되고 뭐 상품 운반용 화물차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3,200만원. 네, 거래처는 해성 자동차군요. 해성이 이건가요? 네.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을 하시고, 자, 분계는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외상 분계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혼합 분계해야 되죠. 네. 외상 분계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혼합 분계하시고, 자,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맞고, 그 다음에 운반용 화물차는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고쳐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고치셨나요? 예, 그리고 대변은 뭐예요? 외상이니까 253번 미지급금이 되죠? 예,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네, 금액은 352.
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해성자동차.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마쳤지만 또 하나의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박스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찾고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를 찾고 엔터를 치고 거기 주어진 코드 입력하면 됩니다. 1003 자산명 상품 운반용 화물차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취득일 2019년 세금계산서에 있는 9월 7일로 해야 돼요. 0907이라. 자, 정액법이네요. 여기 눌러서 정액법 1번. 그 다음에 뭔가요? 내용연수 5년이네요. 여기는 O 엔터. 그 다음에 금액은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신규 취득에다 입력해야 되죠. 2019년도에 취득한 것은 4번 신규 취득. 과거에 취득한 것은 기초가액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취득이니까 공급가액만 넣어야 되죠. 3이 플러스 만약에 이 신규 취득을 말이죠. 세액까지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승용차는 세액까지 포함돼서 넣어요. 왜냐?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세액이 승용차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니까 합계금액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화물차는 우리가 분계를 보셨듯이 차량 운반구가 얼마예요? 3,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 운반구 분계된 그 금액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만약에 이게 불공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 운반구가 3,520만 원이 되겠죠. 예, 불공이었으면. 근데 이건 불공이 아니라 과세매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는 3,200이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신규 취득 증가에도 이것은 공급가액만 넣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매입건에 3점짜리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영업팀 업무용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전자계산서. 면세 매입이군요. 53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전자계산서는 면세입니다. 면세. 파랑색이니까 53번 면세 매입이죠. 자, 그러면 날짜를 며칠로 이건 입력을 해야 되나요? 9월 10일 거래네요. 10일날. 유형은 53번이에요. 53번 면세 매입. 네, 품명에다가 영업 고수가 되는 지름길. 네, 수량 10개, 단가는 19,000원. 거래처는 예스, 출판사.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자, 외상이니까 혼합분계. 그리고 차변의 상품이 아니고, 예, 이거는 도서인쇄비라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책 산 거는 도서인쇄비 비용인데 이게 아마 영업부에서 쓰는 책이니까 판매관리비로 봐야 돼요. 826번. 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9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ES 출판사. 이렇게 하셨죠? 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다섯 번째, 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랍니다. 자, 출장 가가지고 숙박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여비교통비죠. 예, 812번인가 그렇죠? 예, 여비교통비.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예, 미지급금이죠. 이렇게 차변에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대변에 미지급금, 예,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 13,000원 부가세는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됐느냐? 날짜가
신용카드 매출점표의 거래 날짜가 9월 12일이에요. 9월 12일. 자, 과세가 아니라 과세 매입은 세금 계산서해야 되는데 이거는 카드 과세 거래예요. 그래서 57번. 예,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죠. 이거 그래서 57번인 겁니다. 자, 카드사는 어디냐? 여기 눌러서 예, 국민카드사다 확인. 네, 품명에다가는 숙박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공급 대가를 넣어야 되죠. 143,000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느 거래처냐면은 그 카드사가 밑에 보니까 부산호텔이에요. 가맹점이. 그래서 호텔 이름으로 거래처를 넣어주는 겁니다. 뒤에 이 거래처는 부산호텔. 전자세금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카드 분계니까 4번 분계. 자, 미지급금 처리됐죠. 143,000원. 부가세 대급금, 네, 이거 공제 받아야 되죠. 자산 처리했죠. 그런데 상품이 아니라 812번 여비교통비로 개정 과목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숙박비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상품 그대로 놓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끊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